국내 최초 나일론 구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4월입니다. 드디어. 그러네요. 진짜. 계약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참 시간 안 간다 안 가. 한 달이 지났더니 제 네. 입안이 지금 다 터졌습니다, 지금. 아니 뭐 그거는 뭐 연례 행사야 연례 행사. 그러니까 학기 초만 되면 입안이 터지고. 그렇죠. 3월이 되면은 예, 입안이 터집니다. 예. 지금 뭐 구내염에 그냥 혓바늘에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좀 평소에 몸 관리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 맨날 그러면서 아이고 관리를 해 자기 관리 내봐라.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노. 지금 한 달 내도록 지금 10시에 퇴근해도 지금 쌩쌩하잖아 지금 현재. 보통 그러다가 40대 중반에 한 방에 훅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이거 말 나온 김에 다들 어떻게 지내시고 네. 계십니까? 우리 조은 쌤. 예. 저는 그 3월 첫째 주부터 저희 딸이 이제 어린이집 가면서 저 요즘 올해도 역시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부럽다. 예. 그 나쁜 쌤, 이상한 쌤 힘들 때 저는 이렇게 손잡고 어린이집 데려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 학부모 좋네. 노릇하는 거죠. 좋네요. 예. 좋네요. 예. 나쁜 쌤은요? 예. 예. 예,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 학교 나와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10시에 집에 가는 게 이제 생활화됐던 네. 아이고. 매일매일 이제 10시가 되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고야.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내가 오래 있는지 내 자신이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한 달을 살지 않았는가. 아이고. 그랬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나일론 교사님들은 파견 가지 마세요. 그냥 학교가 좋아요, 학교가. 예. 학교가 최고다. 네. 예. 아니,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방송을 이제 한 달 정도 했는데 댓글이 조금씩 달리는 것 같아. 네. 그렇죠. 네. 입질이 오죠. 네. 네. 제가 사과 말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이렇게 방송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지 예. 네. 네. 허기77이라고 제가 아이디를 잘못 말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댓글 다신 이분이 분이요? 네. 예, 댓글을 다셨네요. 그래서 방금 제 아이디 읽는 부분에서 헛웃음 터졌어요.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허기77이 아니라 제가 정정합니다. 그 혁이77입니다. 혁이77. 예, 이분한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분이 다시 최근에 3월 25일 날 다시 댓글을 다셨어요. 이분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렇게 제가 아이디를 잘못 불러줬는데도 월요일이면 비타민 쌤쌤쌤. 이분은 방송 듣기 전에 선댓글, 후청취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 예. 이야, 계속? 감사합니다. 계속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런 분 남자분들 끝자가 혁자로 끝나시는 분들이죠. 네, 이런 분들 그렇죠. 뭐 민혁, 또 진혁, 또는 뭐 이런 이름들, 예, 받침 니은의 혁자로 끝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혁이77 그래서 혁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거기다가 또 아주 감동적인 댓글 하나 달았습니다. 뭐가? 쇼리아 놀자님께서 쇼리아 놀자. 예. 예. 이거 차마 제가 못 읽겠어요. 나쁜 쌤만 읽어주세요. 뭐 읽기 싫은데 나 이거. 읽어주세요. 예. 사실 첫 방송부터 꾸준히 듣다가 소홀해져 생각날 때마다 듣는데요. 올해 발령학교가 멀어 출퇴근하며 요즘 듣고 있습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특히 요거를 읽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상한 쌤의 성차리기는 가슴을 울리네요. 야, 이거 참나. 제가 원래 성차리기 그런데- 쉬려고 했는데 해야겠어요. 예. 이거 지인 찬스 이런 건 아니죠? 예. 전혀 아닙니다. 네. 저희 동네에 그 효리가 새고 있긴 한데 이 효리가 효리는 그렇네요. 효리는 없습니다. 효리는 없어요. 예.
예. 하여튼간에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래, 우리가 더 힘내서 방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청취자님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 우리 교사 배움 토크 때 굉장히 반응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죠. 예. 3천이 넘어갔지. 예. 3천이 뭡니까? 3천에다가 그 2회째인가요? 그거는 이제 아이비가 예. 무엇인가 거기서는 뭐 다운로드 수가 한 3,800에다가 그다음 유튜브에 아이스크림까지 하면 거의 4천 조회가 가까이 되죠. 넘을 정도로 예. 아, 솔직히 그 유튜브는 별로 안 나오잖아. 그래도 예. 조회수 50이 솔직히 여러분들 넘습니다. 유튜브 많이 들어주십시오. 예. 예. 사실 이게 큰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세를 몰아서 오늘 또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한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누구? 오. 아니, 뭐, 이혜정 소장님을 능가하려면 꽤 대단한 분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되게, 이분 섭외하느라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혜정 소장님을 능가할 분이 누가 있을까? 찾다가, 예, 한번 교수님 한번 모셨습니다. 2018년 8월까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최측근에 있었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잘려서, 현재는 한국교원대 그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님으로 옮기셨습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 들으면? 모르지. 모르죠. 최측근이 한두 명이고. 네, 그렇죠. 이분이 쓴 책 저서로는 혁신학교는 무엇인가 이런 책도 있습니다. 예. 그 책 유명하죠. 예. 그렇죠, 유명하죠. 예. 청취자분들 궁금하시죠? 저희가 특별히 정말 교육부 내부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잠시 뒤에 우리 이 교육부 내부자 한 분 저희가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지난 교사 배움 토크에 이어서 새로운 교사 배움 토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이비 이후에 아까 전에 뭐 방송을 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게스트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나는 좀 궁금하지는 않아. 우리 이제 조은 쌤이 너무 대충 설명해 줘가지고. 대충 아니고 그게 핵심이라니까. 예. 핵심이야?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 도대체 어떤 분이 왔길래 뭐 우리가 이 정도로 띄울 수 있는지 우리 방송이 나중에 우리 청취자들이 들었을 때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구나. 그렇죠. 이렇게 느낄 수 있을지 좀 의아하긴 해. 예? 제가 좀 전에 좀 너무 대충 설명했나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2018년까지 8월 정도까지인가요? 교육부에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최측근 아주 최측근 보좌관으로 있다가 그 당시에 김상곤 교육관 욕 엄청 먹을 때인데 그거. 그렇죠. 그때 온몸으로 그 욕을 같이 감당하시다가 잘렸죠. 넌 나가라 이렇게 팽 당한 건가요? 하여튼 당하시고 이분이 아마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일 때 그때부터 보좌하시다가 쭉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잘리고 어떻게 보면 더 좋죠. 한국교원대에서 교수님으로 근무지를 옮기셨는데 지금 아니 그러면 줄 탄 거야 이거? 그러면 자기 능력이 아니고 줄 탄 거야 이거? 그러면 왜 불러? 이런 줄 타는 사람 별론데. 그런 분은 그렇게 막 이렇게 줄 타고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김성천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뚜껑 열린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김성천입니다. 뚜껑 열린 도시락? 예. 좀 얼굴이 약간 사각형이어서요. 녹다만 각설탕, 뚜껑 열린 도시락, 뭐 이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아주 흥분한다고 해서 뭐 뚜껑 열린 도시락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나이입니다. 그러시군요. 야, 이거 뭐 새롭네요. 교수님스럽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목소리 변조를 좀 하려다가, 예, 상관없다고. 그렇죠. 이제는 자기는 뭐 다 얘기할 수 있다.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셔가지고, 어. 그냥 변조 없이 또 실명 공개하고 이렇게 방송하게 됐습니다. 예. 네. 나중에 정치권에서 뭔가 액션 들어도 우리 책임 안 집니다. 예? 그렇죠. 아, 근데 정치권에서 이 방송을 듣는가? 이건 좀 의문입니다, 사실. 예. 들으실 거예요. 예. 사실 말이죠. 저희가, 이분은 상당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실은 작년부터 이분하고 팟캐스트 녹음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8월까지 너무 바쁜 거야. 그렇죠. 너무 그렇죠. 바빠가지고 저희들하고는 스케줄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네. 거의 이분 섭외하려면 그냥 김상훈 교육감 섭외가 낫겠다. 이렇게. 오바다, 그 좀. 그랬는데 이분이 잘리고 나서 시간이 많아졌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드디어 저희 스튜디오에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아유, 정말, 아니, 뭐, 대단하신 분 같은데, 뭐, 저도 사실 한동안 이제 교수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교수가 굉장히 대단한 거 잘 알죠, 우리가. 예. 하여튼, 그래도 뭐, 이렇게 우리 방송에 또 시간을 내어주셔가지고 참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식으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인사 부탁드릴까요, 우리 김성철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천이라고 하고요. 한국교원대 네.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교육혁신 전공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네. 교사였었고, 이제 깨미동이라고 해서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 운동, 또 뭐 좋은 교사 운동 정책실장도 했었고, 사교육 국정세상에서도 또 부소장 활동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김상곤 당시 교육감이 전혀 이제 예상을 안 했는데 당선이 되면서 뭐 사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 문서 작성할 사람도 없고 도울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라도 가서 좀 뭐 도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돕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런 그동안에 현장에서 고민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혁신학교 문서라든지 혁신교육에 관련돼 있는 문서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파견교사로 시작을 하다가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장학사 활동하다가 또 이제 교육부 장관 보좌관실에서 좀 일을 하고 이러면서 교사로서는 어찌 보면은 뭐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좀 가졌다. 예, 아마 그러네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네.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겸손하게 뭐 이렇게 소개하셨지만은 선생님이 쓰신 책이 굉장히 여러 권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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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서가 네. 굉장히 여러 권 있습니다. 근데 여러 권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유일하게 읽어본 책은 1세대 혁신학교 하신 분들, 초기 이제 혁신학교 하신 분들은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혁신학교란 무엇인가? 네, 글쓰기를 치셨죠. 그 책을 쓰시고 사실상 경기도 혁신교육을 이끄셨던 브레인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나중에는 교육부에서 혁신학교 정책까지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혁신학교 정책을 만든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분 모시고 여러 가지 뭐 뒷이야기들 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혁신학교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좋은가? 뭐 하는 거야? 지금 혁신학교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회째는 본격적인 교육부 뒷이야기, 속이야기 뭐 이런 거, 이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들, 정책 결정 과정, 뭐 이런 거, 이런 이야기도 또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상한 쌤은 혹시 두 번째 이야기가 더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관심 있습니다. 너무 관심 있습니다. 훨씬 관심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교사 배움 토크를 연속으로 하잖아. 그래서 그렇죠.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연속으로 또 우리 김성천 교수님하고 얘기가 연결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참 궁금합니다. 예. 네. 네. 딱 하나만 좀, 이 콘티에 없는 건데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교수님? 어떤 거요?
지금 유은혜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은혜 장관은 운이 좋은 분 같아요. 일단. 오, 지금,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야, 이거. 네. 자세한 아니, 뭐 얘기는 한마디 하고 뭐 여기까지. 자세한 얘기는 우리 2부에서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운 좋은 여자다. 여기까지. 이거 이러면 잘못하면 칼 날라오겠는데? 저 괜찮아요. 좋습니다. 재밌네. 이런 거 재밌네요. 이런 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좋아요. 예. 아이고, 이제. 그거 보세요. 이게 얼마 나올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아니, 뭐, 얘기하다가 말아요. 뭐, 하려고 좀. 그 이상한 새 좀 막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안 돼.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모든 비밀들을 이제 아하. 공개하겠습니다. 네. 궁금해요? 500원. 야, 아재 개그까지. 그거 봐. 야. 좋은 쌤. 우리 지금 말이죠. 우리 교수님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 지금. 온갖 그럼요. 다 지금 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 죽었어? 네. 야, 좋아요. 우리 방송까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갑자기 몰입도가 싸겠네요. 몰입도가. 그럼요. 예. 예. 하지만, 예. 사실은, 그런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속에 막 이렇게 막 그 꿈틀거리는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전국에 이제 혁신학교를 사실 그 정책들을 퍼뜨리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안 건드리고 우리가 지나갈 수가 없어. 먼저는 말이죠. 혁신학교가 무엇인지, 교수님이 처음에 그 생각하셨고 페이퍼 하셨던 그 혁신학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정의해 주시면은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 편할 것 같은데요. 그 안데스 산맥에 우화가 있대요. 안데스 우화가 있는데 이제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벌새라는 조그만 새가 큰 새들한테 가서 야, 불 같이 끄자 그랬더니 황새고 독수리고 이런 큰 새들이 못 꺼, 니나 꺼 이런 거죠. 그랬는데 이 벌새가 혼자 물가에 가서 물을 머금고 불을 끄고 있대요. 혼자 아직까지도 끄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우화가 지금 혁신학교 내지는 혁신교육하고 맞물려 돌아간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불을 끈 게 아니고 현장을 지키는 권력 없는 힘 없는 사람들이 혁신학교 혁신교육을 만들어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교육개혁안을 쏟아냈었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성공했나요? 대부분 다 실패를 그렇죠. 했었죠.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청와대에서 뭐 기획을 해갖고 교육부를 거쳐서 교육청 거쳐서 교육지원청 거쳐서 교장교감선생이 거쳐갖고 담임선생님까지 내려와서 아이들에게 적용될 때까지는 그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몇 단계를 거치면 정책과 철학의 누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실패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왔었기 때문에 방금 청와대 얘기 나왔어요. 청와대. 네.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개혁 방식은 한계가 있다. 그럼 뭘까요? 혁신학교, 혁신교육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폐교직전으로 몰렸던 자그마한 학교들이 위기의식을 가진 선생님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또 뜻을 같이 해갖고 변화를 만들어갔던 것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교육청에서 그 이제 공약과 사업으로 포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의 실천을 가지고 그 교육청을 움직였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지만 또 옆에서 옆으로 학교와 학교, 교육청과 교육청으로 또 확산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국정과제로 그렇죠. 채택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그 교육개혁의 모델, 자발성에 의한 어떤 혁신 모델을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해방 이후의 그 교육개혁사로 놓고 봤을 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모델이 아니냐. 현장에서부터 출발했고 현장에 의해서 내용들을 구성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좀 의미를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처음에는 다 좋죠. 그런데 네, 선생님 원래 평교사셨잖아요. 과목이 무슨 과목이셨죠? 저는 일반 사회였었습니다. 일반 사회. 주로 고등학교에 있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사주팔자를 보면 네. 제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제 사주팔자를 봤더니 네네.
강가에 이르렀으나 배가 없고 배가 있을 때 사공이 없는 팔자가 나와요. 아하. 도대체 뭐야 이거? 이제 비평준화 지역의 최하위권에 우리 교장 선생님은 막 그 경기도 5대 천왕, 이런 아주 5대 강력한 천왕. 카리스마에 의한 지역마다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지역마다. 예. 그런 데만 제가 꼭 발령을 받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바꿔보기 위해서 뭐 학교 밖 학습 공동체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학교 밖 학습 공동체 아무리 해도요. 학교 밖 학습 공동체. 예. 학교 밖 학습 공동체 해도요. 예. 수행평가 10% 하나 못 바꿉니다. 내가 아무리 협동학습 배우면 뭐예요. 동교과 동의원 선생님들 동의 안 하면, 교장교감 선생님 동의 안 하면 척도 하나 못 바꾸지 않습니까? 결론 내린 거예요. 이제 혼자서 안 된다. 그리고 학교를 통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학교 혁신 운동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학교를 또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 교육청이 문제인 거라. 그죠? 또 우리 교육청 또 뻘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분이 이제 그 교육청으로 또 요구가 올라가는 거예요. 업무 경감해라부터 시작해서 불필요한 사업들 다 좀 날려라. 이런 것들이 있었고, 더 나가면 이제 근데 교육청을 또 바꾸려고 그러니까 또 교육부가 문제가 되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를 또 이제 바꿔야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교육부 가서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100대 교육과정 들어보셨나요? 100대 맞고 안 하겠다는. 혹시 제가 없앴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요. 이거 없애라고 내부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죠. 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렇게 자꾸 빼줘야, 현장으로서 반응 안 좋은 거는 빼주고 덜어줘야 현장에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혁신교육이고, 혁신학교의 살 길이 아닌가 싶고, 다만 빼기 혁신이 답은 아니고, 빼기 혁신을 하고 나면 더하면 뭐 해야 돼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본질의 승부를 또 걸어야 되는 거죠. 이 빼기 혁신과 더하기 혁신이 같이 만나는 것. 이 예술이에요, 예술. 혁신의 예술을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 100대 교육과정 없앴다는 그 얘기에 지금 청취자분들 호감도가 지금, 교수님 호감도가 확 올라갔어요, 지금. 확 올라갔습니다, 지금. 네, 저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이 방송 듣다가 하트 100개 날리실 것 같습니다. 제가 듣다가 보니, 이 혁신 교육 정책이, 이 시대의 교육적인 의미가 큰 것 같은데, 근데 뭐 사람들 말로는 이게 뭐 실패한 정책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퇴색됐다, 그렇죠. 뭐 이런 말들. 그렇죠. 네, 혁신학교도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진짜 혁신학교, 흉내학교, 기만학교가 있어요. 새로운 용어 나왔어요. 진짜 혁신학교, 흉내학교, 기만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성공하는 혁신학교들은 어떤 이제 학교 안에 답이 있거든요.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인근의 학교가 뭐 성공했대. 이래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와도 실패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철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도 해야 되고 치열하게 논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이거 하니까 뭐 예산 나온다더라, 이거 하면 뭐 승진에 도움이 된다더라, 뭐 이래 갖고 이제 진정성 없이 한 분들이 있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좀 욕을 좀 먹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교육청마다 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는 데는 비교적 잘 되고요. 이제 좀 시원찮은데 공부 안 하는데 그냥 철학도 모르고 그냥 갖고 온데 이런 데는 좀 헤매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양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양으로 확산이 됐다라는 게 곧 질을 보장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양적 접근해서 질적 접근으로 좀 갔어야 되는데 이런 질 관리에 좀 실패한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교육감님들께서 좀 각성해갖고 제대로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런 시원시원한 발언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뭐 이 시점에서 그런데 사실은 혁신학교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공약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그렇다 보니까 양적으로 지금 현재는 늘 수밖에 없고 더 늘리려고 하고 실제로 우리 부산에서도 지금 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늬만 혁신학교도 많다고요. 이런 상황에 봤을 때 성공하는 혁신학교, 실패하는 혁신학교 이렇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혁신학교만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제 혁신학교가 성공하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주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는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있어요. 혁신을 주도하려고 하는 적극 그룹들이 있고, 그다음 이제 저항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극 그룹들이 네. 있어요. 소극 그룹들이 어허. 한 40에서 어허. 50%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저항 그룹들이 한 10에서 20% 되고, 그다음 이제 적극 그룹들이 한 10에서 20% 정도가 되거든요. 이 소극 그룹들을 둘러싼 이 양쪽의 전투, 저항 그룹과 이 적극 그룹 간의 전투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소위 이제 이 적극 그룹들 우리가 이제 앞바퀴 교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앞바퀴 교사들이 앞바퀴. 사실은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예컨대 이제 교장 선생님 주도로 막 끌고 가는 방식으로 간다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앞바퀴 교사들 중에서도 또 세신 분들이 있어요. 일명 탈레반 그룹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너무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막 나가거나 탈레반. 예.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마음을 얻어가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겸손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분들의 이제 전략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보석과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앞에서부터 본인부터 수업을 개방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그러니까 교장교감이 되어야지만 리더가 아니고 선생님인데 정말 많은 분들을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교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그렇죠. 의해서 사실은 이 성패가 이제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발굴하고 그런 분들을 좀 이제 키워나가고 이런 분들 네트워크를 얼마나 했느냐. 거의 10만 양병설과 같은 이런 정말 깨어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얼마나 많이 이제 준비시켰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새로운 용어들 역시 교수님이라서 굉장히 새로운 용어들 지금 막 쏟아냈어요. 지금 막 앞바퀴, 뭐 겸손그룹, 예. 아니, 근데 말이죠. 이런 성공하는 학교는 사실 그 초창기 좀 일부분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 그렇죠. 혁신학교가 굉장히 좀 많은 좀 비판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특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이거 제 워딩이 아닙니다. 그 기사에 나온 워딩이에요. 말이 좋아 혁신학교지 정말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기초학력 미달인 애들이 속출한다. 네네네. 예. 혁신학교에 얼마나 치를 떠냐면 충북 제천고는 혁신학교 지정되기로 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취소되기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소위 뭐 교육감 자녀들, 장학관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이 외고 특목고 가더라. 혁신학교 안 보내더라. 이 혁신학교라는 것이 소위 진보 교육감들 멋부리용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 헬리오시티 아십니까? 헬리오시티? 예, 알죠. 알죠. 유명하죠. 헬리오시티 그 입주 예정 주민들이 말이죠. 혁신학교 학업 성취도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수하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면서 이제 저기 우리 조희연 교육감 자녀는 외고 졸업했는데 이건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건 분명한 사실 아닐까요? 교수님? 우선은 이제 혁신학교의 출발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혁신학교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분당에서 출발했거나 강남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악한 학교에다가 소외된 학교들, 비선호하는 학교를 먼저 좀 살려보자라고 시작했던 것들이 혁신학교의 출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막 대도시에 뭐 잘 나가는 학교들이 지금 혁신학교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비선호하는 지역들 뭐 이런 학교들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적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성적 정보가 이제 주로 보면은 공시 정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알림이 자료. 이걸 갖고 이제 평균값만 갖고 비교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출발 지점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시점 갖고 보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성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개인 변수라든지 가정 변수 이런 것들이 되게 크거든요. 이 변수를 지금 공시 정보에서는 전혀 이걸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 평균값만 갖고 보는 건 어렵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보려면 종단 연구라고 해서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종단 연구라든지 어떤 이제 복잡한 그
학술적인 접근으로 갔을 때는 혁신학교가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에는 근거가 없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연구 결론들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런 변수들을 엄밀히 통제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학력이 뭐냐? 제가 이제 가끔씩 대학교에 가서 이제 명문대라고 하는 학생들을 가르쳐 보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대학생들이 공교육 내내 영어를 배웠지만 외국인들 만나서 대화 한마디 못하고, 공교육 내내 뭐 음악을 배웠지만 다룰 수 있는 악기 하나 없고, 공교육 내내 뭐 사회를 배웠지만 토론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시험 점수에 맞는 고 뭐 학력은 도출했는지 모르겠으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새로운 학력들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전통적인 학력도 물론 이제 혁신학교가 뭐 밀리는 건 아닙니다만, 새로운 학력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우리 사회가 시작돼야 된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 맨날 우리 한국 교육이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이구요. 자, 그럼 뭐 교수님 얘기는 뭐 잘 들었는데요. 사실 뭐 학부모들이야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혁신학교를 근무하는 교사들 불만도 장난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저희 부산에 있으면 또 많이 듣거든요. 뭐 실제로 뭐 다양한 교육을 추구하는 혁신학교의 특色상 현실적으로 진학이라는 이 또 큰 산을 넘을 수 없는 이 문제. 맞아.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또한 혁신학교가 워낙에 또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야 차라리 이 혁신학교 보내려면 승진 점수 줘가지고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학교 뭐 생활지도 이런 부분에서도 힘들다 보니까 점수를 줘서라도 진짜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더더욱 안 가려고 하고, 실제로 뭐 혁신학교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발령으로 내보내는 이런 현실 속에서 혁신학교가 앞으로 미래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혁신학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발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진 점수에 의해서 뭐 가산점에 의해서 인센티브에서 움직이는 방식들은 혁신학교의 기본적인 철학하고는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발성을 어떻게 살릴 거냐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혁신학교는 기본적으로 그 자신들이 실천했던 것들을 인근의 학교에 나누고 공유하는 어떤 실험학교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학교가 이게 희화화되거나 그 뭐 아주 웃음거리가 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질 관리라든지 한계를 해도 좋으니까 한계를 제대로 좀 만들어서 우리 공교육의 어떤 가능성, 희망 이걸 좀 제발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교육감들이 아무래도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또 표가 되기도 하고 정무적으로 좀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질 관리를 좀 실패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혁신학교를 담당하는 그 전문직들이나 장학사 이런 분들이 혁신학교를 좀 경험하고 하다못해 학교에 있을 때 그 학습 공동체라도 좀 꾸려보고 이런 혁신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스토리들이 좀 없는 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에러가 나타날 수도 좀 있겠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저는 이제 혁신학교라는 것들이 혁신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오산학교의 이승훈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김교신 선생님이라든지 이호덕 선생님들을 한번 좀 보시면 저는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막 조건이 되게 좋아서 막 이제 뭐 아주 뭐 좋은 훌륭한 교장 선생님과 시대가 좋아서 학교를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쳤던 게 아니고 인스파이트 오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 영역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움직였던 선생님들과 단위들이 있었다는 데에서 좀 우리가 좀 너무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정 어려우면 뜻맞는 선생님들하고 좀 모여서 학년 단위로라도 좀 모여보고 좀 뭐라도 좀 몸부림쳐보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이야기 딱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해당되는 교사가 저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부림치는 교사. 예. 그러니까 이게 혁신학교라는 게 저는 스크럼을 짰다라고 봐요. 스크럼. 그러니까 혼자서 몸부림치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해보려고 할 때마다 안 되고 막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혼자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뭐 뜻맞는 사람 두세 명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또 학년 단위에 같이 있고 교과에 같이 있으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화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그동안 독립군처럼 혼자서 외로이 싸우지 마시고 뜻맞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좀 전략적으로 좀 우리가 행동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교수님, 뭐, 말이 좋아서 그렇지. 아니, 우리가 언제나 맨날, 우리 교사가 열심히 하면 된다. 교사가 공동체 해가지고 잘하면 된다. 이거 뭐, 맨날 듣는 소리 아닙니까? 이래저래 이 얘기 진짜 귀에 못이 박히는데, 솔직히 뭐,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잘해가지고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더 좋지. 왜 우리 교사들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냐. 그것도 혁신학교까지 가가지고 교사가 더더욱 힘들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사실은 혁신학교라는 것이 뭐 교사의 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혁신학교를 이제 최근에 혁신교육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만 이제 이렇게 막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 역시도 변화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마다 껌껌이 그 걸림돌이 되어져 왔었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좀 함께 바꿔나가는 작업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이제 확장의 어떤 성격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뭐 교육부나 교육청의 업무들을 계속 경감하려고 하고 사업을 좀 줄이려고 하고 구조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인사제도를 좀 바꿔나가려고 하는 이유들이 사실은 이제 이 학교를 더 뻗어나가게끔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일단 마중물이 되는 거지만 이것이 결국은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까지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들을 또 움직이는 이런 어떤 성격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만 독박 쓰는 구조는 아니다.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쭉 해왔더니 그리고 교육감들이 다 정책으로 하고 교육부까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책 과제로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혁신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혁신 기만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흉내 학교도 있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네. 그 세 그룹이 있다면은 사실상 진짜 혁신학교는 뭐 많아야 30%? 그리고 나머지 흉내학교하고 기만학교가 70%였는데 70%나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막 정책으로 하고 대통령 공학적으로 하고 이게 관주도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혁신학교 변질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힘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래에서 위로만 올라가는 방식들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중간 지점, 이 교육청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 옆에서부터 옆으로 좀 확산되어져 가는 이제 이런 힘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또 결국 그 윗단위, 그러니까 정책과 구조의 변화들이 또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 혁신교육을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1.0 시대가 있었어요. 혁신교육 1.0. 소수의 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변화를 만들어갔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남한산 초등학교나 덕양중학교나 이런 우리가 이름 들어도 알만한 학교 모임들이 그렇죠. 있었고 2.0이 네. 뭐냐면은 이제 교육청이 제도화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단계거든요. 이게 이제 양쪽으로 확산이 되고 질적으로 심화가 되면서 지역과 마을이 결합되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요거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0으로 나아가야 돼요. 3.0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교육부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예컨대 대입제도라든지 고교체제 개편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를 또 좀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혁신교육의 역사가 사실은 아직 뭐 긴 데는 10년이고 짧은 데는 뭐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학교가 바꿔 나간다라는 것은 뭐 선생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거의 된장이 숙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 조급하게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흉내학교나 기만학교라고 하더라도 이런 학교들이 계속 고민하고 어떤 내부적인 학습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은 좀 주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숙성의 시간들이 있게 되면 10년, 15년 지났을 때는 현재와는 또 다른 거의 혁신교육 3.0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왜 항상 우리는 외국의 학교들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네. 헬레네 랑에니, 뭐 네. 프레네 학교니, 발도르프 학교 되게 부러워하는데, 우리나라도 정말 해외에 내놓을 만한 어떤 그런 학교들 자랑할 시절이 언젠가는 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한 15년 정도 좀 보고 있거든요. 한 7, 8년 정도 더 뒤에 가야 되니까 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참 기다리기가 쉽지 않네요. 네, 기다리기가 쉽지 않네요. 네.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느냐. 사실 아까 전에 뭐 교육부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 교육부가 간주도로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교육부가 지금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제 뭐 단위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혁신 교육을 왜 이제 교육부가 하냐 이런 네.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교육부는 지금 뭘 갖고 있냐면 그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혁신학교나 이런 데가 좀 더 뭐 자율학교의 20% 수준을 지금 뭐 실수 증감을 하고 있는 건데 예컨대 뭐 이런 것들을 50% 이상으로 과감하게 늘린다라든지 인사라든지 교육 과정에 대한 권한을 더 많이 줘야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또 교육감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제도적인 개선 사항들을 교육부가 확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금 다행히 이제 교육부 가서 그런 혁신학교, 혁신그룹들을 만드는 분들을 보면은 학교에서 혹은 교육청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갔던 분들이 지금 발탁 따서 들어가 계시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 자체가 좀 변화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교육부는 행정고시 출신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주도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갔던 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활동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좀 이제 트로이의 목마가 돼서 좀 어떤 하나의 변화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다윗의 물맷돌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쭉 들어보니까 교육부 그래도 지금 막 문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이 혁신학교 제대로 이렇게 교육부가 견인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교육부도 네네네. 네. 좀 이제 그건 이제 뒷부분에 가서 나중에 또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교육부도 사실은 한계가 많이 있어요. 이제 실제 이제 바깥에서 보면은 뭐 교육부의 장악관이다 그러면 뭐 권력 있는 사람과 같이 보이고 이러지만, 제가 이제 교육부 와서 보니까 거의 뭐 그냥 그 힘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그런 힘이 누가 있느냐? 교육부는 한마디로 고위 출신들, 일반직 분들이 딱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전문직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 과정 쪽에서만 역할을 하는 거지, 예산, 뭐 인사, 감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를 못 하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현장성이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현장과의 좀 괴리가 있는 이런 게 지금 교육부의 고질적인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신영복 선생님의 그 노인목수의 직그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직그림을 그릴 때 그 지붕부터 그려갖고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어느 노인목수를 보니까 주춧돌부터 그려서 위로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하는 사람의 순서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순서가 좀 다른 건데,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교육도 이제는 일하는 사람의 순서대로 좀 그려야 된다. 저는 혁신교육이 바로 이 주춧돌부터 그리는 일하는 사람의 순서대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어떤 변화의 그 촉매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좀, 갑자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왜 초반에, 뭐 이게 혁신학교가 보니까 이제 그 잘 되는 지역이 있고, 또 뭐 공부 제대로 안 해서 잘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우리는 얘기 못하니까, 속 시원하게, 그래서 결국 지금 뭐 어디 잘 되고 있고, 어디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쭉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속 시원하게.
야, 이게 이제 그 잘하는 데를 보면은요. 그 우선은 먼저 출발했던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네. 정말 네. 그 앞서서 고민하셨던 분들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만남을 가지면서 학습하고 또 탐방도 다니고 이제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였던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곳을 좀 갔었는데 제가 거의 안 갔던 데가 이제 제주도 그리고 저 부산, 경남 이런 데는 안 가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혁신학교 책도 쓰고 문서도 좀 만들고 고민했던 분들인데 뭐 저 외에도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그쪽 쪽은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고민하고 이런 주체들을 좀 형성해 나갔어야 되는데 아니 있는 분들 좀 발굴해 냈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운동의 가치가 아니고 그냥 행정으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시범학교처럼 승진 가산점을 준다라는 거는 그 연구 시범학교 같은 거잖아요. 이제 일정하게. 근데 이게 자발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주체 자발성을 가지고 학습 공동체를 꾸리던 네트워크를 꾸리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막 열망이 터져 나오는 곳에서 몇 개라도 좀 먼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저변의 힘, 현장의 힘들을 구성하거나 이런 분들을 좀 세워주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행정의 이름으로, 사업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시행이 됐을 때는 필연적으로 왜곡 현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해서 그 정책이 혁신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쪽 라인들, 교육감님들 좀 고민을 치열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아니 이거, 김성철 교수를 부르고 안 부르고가 그렇네요. 혁신학교로 잘하고 못하고까지도 연결된다는 그래요. 사실에 야, 저희 이거 제주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야, 예. 이상한 쌤이 약간 그렇죠. 아니 뭐 저를 안 불러도 되는데요. 좀 혁신학교 이미 고민 많이 하셨던 분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공했다는 학교와 모델을 꼭 갖고 오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지역 상황에 맞게끔 토착화해 나가는 작업도 되게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러려 그러면 이제 내적인 역량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제 이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예. 거죠. 애써 변명은 하시지만 네. 예, 쭉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게 좀 크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혁신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사실 이게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작년에 대입제도 개편 과정 보면은 교육정책 후퇴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뭐 교육 공약 지킴이 방송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혁신 교육 공약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나? 그거 한번 진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선은 뭐 이제 혁신학교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서와 담당자가 좀 세워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이명박 정부나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혁신학교를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했거나 혹은 뭐 탄압도 하고 뭐 이랬던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좀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와 함께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이제 지금 교육부가 다루고 있거든요. 관련된 예산도 좀 주고 있어서 그런 또 자치화 분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키워드까지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변화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입시라든지 고교체제 개편 이런 좀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왜 주저하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정무적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그 대다수들이 공정성의 관점에서 다 필요 없고 수능이 제일 공정해 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한국 사회 엘리트들이 다 수능하고 학력고사로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뭐 지금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뭐 언론, 국회, 이런 데 이제 쫙 깔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인식의 틀 내에서 혁신교육 관점으로 봤을 때 뭐 대입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동의를 안 해주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선생님들도 사실은 수능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이제 선생님들조차도 아직
그렇죠. 이런 혁신교육 가치에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학부모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정무적인 판단들을 해봤을 때는 괜히 대입 문제 건드려 봐야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보를 하거나 자꾸 미루거나 아니면 용기 있는 결단을 좀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이제 이럴수록 저는 선생님들을 설득하고 학부모들은 또 학부모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이 저변을 또 좀 만들어 가야지 된다. 이게 이 밑에 있는 저변이 약한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두테르테 대통령을 데려와도 돌파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어떤 한계를 놓고 보면서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부터 이런 혁신교육의 가치에 동의하고 있는 힘들을 얼마나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이 지상전과 또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적인 힘. 한마디로 고공전이죠. 이 지상전과 고공전이 같이 만나야 변화는 온다. 아직은 우리가 실망할 때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이렇게 봐요. 저는 윷놀이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모나 유시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한때 백도로 갈 뻔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제가 보기에는 한 개와 걸 정도 지금 나온 상황이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다시 또 이제 우리가 또 한 발 한 발씩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갭니까 거립니까? 갭니까 거립니까?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현재로서는 한 개 정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군요. 개군요. 하필 또 개네 또. 개. 좋습니다. 예. 예. 이거 들어보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혁신은 학교 운동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지켜보자. 한 개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이 어떻게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흐름 자체는 정말 세계가 주목할 만한 흐름 아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혁신교육의 현주소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방송 마무리하면서 우리 소감 한마디씩 하고 다음 방송을 기대하면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은쌤? 예. 저는 방송 들으면서, 참 많은 지금 문제가 있고, 실패도 있고, 이런 혁신교육의 현주소가 있긴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초반에 어떤 벌새 얘기,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학교 현장에서 작은 실천부터 하면, 이게 산불을 끌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저도 아직은 학교 현장이 아니지만 내년부터 가서 요 혁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랬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지치지 말고 혁신교육, 혁신학교 만들어가는데 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예. 나쁘세요. 예. 아니,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혁신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 제가 유럽에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네. 같이 갔을 때 유럽에서 제가 충격받았던 가장 큰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신뢰였어요, 신뢰. 어떤 것을 갖다 놔도 거기에서는 어떤 정책을 놔도 그 정책에 대해서 신뢰라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 만들어졌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가 그대로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사람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혁신을 하려도 혁신하기가 너무 힘들고, 왜?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내 혼자서 그냥 꿋꿋이 하는 시간을 흘려가면서 그 시간이 나중에 나에게 이제 좋은 결과로 보답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야,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좀 답답함이 좀 묻어나는 방송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교사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말로 기결하려고 하니까 좀 짜증도 나고 교수님 괜히 모셨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차라리 교육부나 좀 까주지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이 뭐냐 이런 생각으로 좀 방송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역시 또 우리 나쁜 쌤은 또 너무 또 그러네요. 네. 네, 아이고 저런 말이죠.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제주도에 있는 몇몇 혁신학교에 이제 강의를
좀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가보면 너무 좋아요. 학교들이. 혁신학교가, 제주도에 있는 혁신학교들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잘 돼 있어. 그런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찻잔 속 태풍이다. 찻잔 속에서는 막 그 속에서는 막 홍해가 막 갈라졌어 막. 근데 그게 연근학교 일반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뭐 그냥 그들만의 어떤 그거다. 아직은 우리 제대로 몇 년 안 됐으니까 아직은 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게 좀 잘 돼야겠다. 좀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자, 저희랑 이제 한번 이게 발 한번 맞춰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교수님? 예, 생각보다 좀 당혹스러운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약간 고민도 되고 좀 이렇긴 했었는데, 또 현장의 정서,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는 그런 거여서, 저도 좀 그 현장과 많이 이격돼 있었지는 않았는가라는 이제 반성들을 좀 해보게 되고, 다만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몇몇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ARA라고 하는 세계 최대 학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앤디 아그리부스라는 그 앤디 아그리부스가 토론자로 돼서 혁신학교를 갖고 이제 토론을 했었는데, 앤디 아그리부스가 자기가 말한 제 4의 길, 본인의 책에서 쓴 제 4의 길이 혁신학교와 유사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아직은 좀 먼 것 같기도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좀 빨리 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교육에 정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이 희망을 또 누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저는 뭐 함께, 이게 아까 교사 얘기로만 했지만 이게 교사만의 몫은 또 아니고 또 교육청이 져야 할 몫이 있는 거고 학부모들이 져야 할 몫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적인 관점을 가지고 또 함께 해 나가는데 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또 애초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씨앗 뿌렸던 이런 선생님들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열매를 좀 맺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런 변화를 향해서 좀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2019년 두 번째 교사 배움 토크로 혁신학교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저는 혁신학교 이야기보다 다음 주가 더 기대되긴 합니다. 교육부 내부 고발 다음 주 이야기를 더 좀 기대하면서요. 또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저희가 좀 궁금하실 것들 질문을 던지긴 했지만 저희 혁신학교 좋아합니다. 우리 혁신학교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응원하고 또 듣고 계시다면 힘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혁신학교 운동이 잘 정착해서 정말 핀란드, 덴마크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긴 이야기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나와주신 우리 김성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